안녕하세요. 원 달러 환율 한번 살펴보고요. 전망해보고 투자 전략 검토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간 원 달러 환율 움직임 보시면 상당히 내렸습니다. 원화가 강세라는 것이죠. 원인은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1번, 같은 기간 달러 강세가 완화됐습니다. 위안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이걸 반영했다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달러 약세, 위안 강세 보인 그 이유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었고 실제로 합의되었다는 발표가 있었고요.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글로벌 불확실성이 많이 제기가 됐을 것이다. 그 다음에 중공이 위안 인위적으로 평가 전략 안 한다. 이런 협정 내용이 이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안전자산으로서 달러 수요 살짝 감소하고 이익 실현 매물 등장하고요. 예? 그래서 달러 지수가 내렸다는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달러 지수라는 거는 유로, 엔, 파운드 등 6개 나라 통화 가치하고 달러와의 상대적 가치 이거를 지수로 표시한 것이니까 숫자가 오르면 달러가 강세라는 것이고 숫자가 내리면 그래프가 내리면은 달러가 약세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프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달러가 일정 기간 약세를 보였습니다. 원 달러, 위안 달러의 환율은 1달러당 원화의 가격, 위안화 가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값이 오르면은 원이나 위안의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원 달러 환율 그래프, 달러 지수 그래프, 위안 달러 그래프 쭉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한국 외환 시장에서 수출 감소세 지금 12개월째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최근에 계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를 반영해서 외환 보유고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이것은 달러 공급 단기간의 증가 요인입니다. 그러나 달러 수요는 그렇다고 크게 증가한 점은 보이질 않습니다. 이걸 반영했고요. 세 번째로 최근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주식 매수세 급증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 달러 공급이 달러 수요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 이런 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 경제에 저는 하방 리스크가 뚜렷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물가지수가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물가지수가 내려가면은 그 통화의 달러 가치, 원 달러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것도 원 달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일정 부분 작용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망해 보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 달러 환율을 조작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중공과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경제력을 반영하여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논리적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결국 향후 달러 가치 전망과 한국의 경제 전망을 전제로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러 강세, 저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국 경제가 글로벌 주요 경제권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건강한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제 지표도 글로벌 주요 경제 국가들 중, 리딩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양호합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8%대인데 독일, 일본 등은 마이너스고요. 한국, 프랑스보다도 미국 국채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이 말은 더 안전한 미국 국채가 더 싸다는 것입니다. 또 달러는 유일한 기축통화입니다. 저는 엔이나 유로도 저거 돈 아니라고 봅니다. 유일한 돈은 달러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원화나 이런 것보다는 엔이나 유로가 더 안전하겠죠. 예. 그러나 같은 값이면 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는 최고 중의 최고의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자금의 달러 수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런 점이 못마땅한 거 아닙니까? 강달러가 결국 미국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연준에 대해서 기준금리 인하와 달러 공급 증가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요구한 지가. 오늘도 요구를 또 했다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패드는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 없을 것이다. 이걸 명확히 했죠. 그래서 이 점도 달러 강세 요인입니다. 이제 한국 경제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 장기적으로 여전히 하방 위험 매우 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협정으로 미국은 좋아질 것이지만 중공의 경제 위기는 개선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한국은 좋아지는 미국에 연동하는 정도보다는 악화되는 중공과의 연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 다음 한국 경제의 내부적 구조적 문제점은 개선되기는 고사하고 더 악화되고 심화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에 수출 회복 여부에 대해서 일부 반도체 산업의 회복 가능성에 기대를 합니다. 저도 늘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4분기에 기대를 상당히 저는 했었는데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분명히 회복을 한다고 보는데 한국 경제 전체로 볼 때 개선 요인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전 산업은 지금 급속히 경쟁력 점점 더 상실해 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과연 반도체 회복이 어느 정도로 한국 경제를 회복시킬지 매우 의문입니다. 2018년과는 분명히 다를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한국 시장 장기간 순매도하던 외국인이 이번에 글로벌 주식시장 반등 과정에서 한국 주식도 쓸어 담았는데 딱 두 종목,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말고는 산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것을 뭘 말합니까? 이거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금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아마 수십 번 이런 말 했을 겁니다. 한국 주식 살만한 것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뿐이고 둘 중에서도 하이닉스가 짱이라고,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사는 게 더 낫다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는 말해오고 있고요. 또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훨씬 더 좋은 주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글로벌 주식시장, 글로벌 산업을 리드하는 것, 4차 산업혁명 리드하는 거, 그게 바로 반도체하고 IT 분야가 리딩 산업이 될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 산업은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반도체로 크게 나누어지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 기업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선수들이 자금을 글로벌 위험 자산에 배분을 할 때 당연히 반도체 산업에도 일정 비율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는 그 자금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로 또 나누어질 텐데,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 기업, 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미국 장을 설명을 할 때 반도체 지수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격은 반드시 체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외국인 매수 형태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말과 100% 일치한다는 점, 저도 아주 섬뜩합니다. 저도 섬뜩합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이 형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산다는 이유는 한국과 경제를 밝게 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고, 한국 경제와 상관없이 한국 경제가 망가지더라도 글로벌 시장은 갈 수밖에 없는데, 따라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라는 것이죠.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별 볼 일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왜 안 사겠습니까? 돈은 넘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안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외에는 지금 별 좋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딱 그냥 쉽게 말하면 살만한 게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 산업이 급속히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차, 포스코, 삼성생명 이런 어마어마한 주식들도 관심 종목에서 싹 지워버리고 상당 기간이 1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좋다고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도 있죠.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도 보지도 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저는 수시로 말씀드려오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지금 최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요. 인구가 감소하고요. 그중에서도 생산 가능 인구부터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성장률 그 하락의 핵심 요인입니다. 핵심 요인입니다, 이거. 앞으로 한국은 늙고 비실비실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법인세, 소득세 앞으로 점점 더 늘리겠다 그러고 있고요. 나라 빚도 국채도 점점 더 늘리겠다 그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기름값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세상에 기름은 남아 도는 세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기름은 생활 필수품인데 기업한테도 이것이 엄청난 비용이고 가게에게도 엄청난 비용인데 이 기름값 이 세금 때문에 얼마나 비쌉니까? 그 다음에 전기세도 지금 멀쩡하던 원자력 산업 다 망가뜨려 버리고 내년에 지금 전기세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세 안 올리면 그 전부 다 세금으로 결국 증가를 해줘야 됩니다. 전기 사용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무슨 뭐 수소차니 수소발전소니 무슨 태양광 발전이니 전부 다 그 돈 갖다 버리는 헛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 햇질알입니다. 그 다음에 노조개혁이라는 거 아주 절실하고도 절실한데 이거 아무도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노조공화국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연금으로 빨갱이 짓거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 부드러운 말, 배운 것들의 그 무식한 말이 바로 연금 사회주의라는 것인데 이거요 한마디로 까면 연금 빨갱이 짓거리입니다. 국민연금이 보관하는 주식은 국민연금의 것이 아니고요. 연금 계약자의 주식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 불가능함에도 이것으로 기업 경영권에 간섭을 하고 급기야 경영권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연금을 정권의 사유물로 전락시키는 짓입니다. 좌파 정권의 빨갱이 짓거리에 그 연금을 도구로 악용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의 기업이 왜 투자하겠습니까? 투자한 것도 회수해버리고 떠나버려야죠. 고비용 저효율 시장에는 기업은 투자 안 합니다. 소비도 안 합니다. 소비자는 소비도 안 합니다. 왜요? 같은 값이면 싼 데 가서 사지 왜 비싼 데서 삽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혁하지 않으면은 기업은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자, 한국 기업 떠나는데 외국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한국 기업도 먹을 거 없다고 가버리는데 외국 기업들이 미쳤다고 또라이입니까? 걔들이 한국보다 더 똑똑할 텐데 왜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업이 떠나는 곳에 그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경제가 망가지면 원화 가치가 유지되겠습니까? 경제와 함께 망가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비록 최근 하락했지만 이는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지금보다 더 강성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없다면 원화의 지속적 강세, 즉 원환율의 지속적 하락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하락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판단해야 하고요. 그래서 달러 선물 레버리지 ETF 분할 매집해서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 가급적 달러 보유 늘려나가는 것이 유효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